예, 안녕하십니까. 정대리입니다. 지금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7일, 지금 7시 8분입니다. 사실 비가 내려가지고 영상을 촬영할까 말까 하다가 우산 쓰고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촬영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공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걸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희도 한번 보니까 지금 뭐 공실 예정인 것도 있고 나름 신경을 좀 써야 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집에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청주에 있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어머님이었어요. 작년에 낙찰 받아서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랑 월세를 조금 높여가지고 그대로 세팅을 했던 건이었습니다.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 수익률이 막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실패한 투자는 아니었어요. 또 많은 경험을 해줬던 투자였고 그때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알게 됐었죠. 이게 서울과 경기와 인천과 지방은 담보 비율이 틀리구나, 대출을 받을 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됐었습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어제 그 어머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딸이 이번에 이사 나갈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아주머님이 예전에 제가 청주에 직접 가가지고 직접 얼굴 보고 1시간 넘게 좀 대화를 나눈 다음에 계약을 했었던 건이었거든요. 저희야 뭐 계속 사라지면 좋을 것 같은데 나간다고 하니 조금 뭐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9시 이후에 부동산에 전화를 좀 해가지고 집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도 그 오피스텔이 청주 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어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임대를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임대료를 조금 낮춰야겠지만 뭐 그래도 잘 나가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금의 부담감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청주에 이제 공실이 생길 것 같다는 한 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 3주 전에 또 나간다는 분이 있었어요. 요건 같은 경우는 인천의 구월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낙찰받았던 집인데 그 집 같은 경우 정말 잘 받았어요. 풀피 투자였고 매월 한 17만 원, 18만 원이 남는 투자가 됐었죠. 내 돈 하나 안 들어가고요. 어쨌든 그 친구가 저희보다 한 3살 정도 어린 것 같은데 월세가 좀 자주 밀리기도 했고 계속 저희가 그런 상황을 잘 봐주면서 지금까지 잘 끌고 왔습니다. 뭐 본인도 고마워하고 월세 밀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고, 어쨌든 어제도 월세 요번에 조금 밀릴 것 같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단 한 번도 걔한테 그렇게 막 월세를 빨리빨리 내라라고 다그친 적은 없는데 한 번 있었네요. 2달인가 3달째 밀렸을 때 한 번 얘기했었구나. 그때 얘가 인지를 못하고 있나 해서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잘 내더라고요. 어쨌든 그 친구도 지금 나가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집이 2개 공실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만기일자가 내년 1월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크게 신경 쓸 게 아닌 게 어차피 지금 같은 상황은 미리 빠질 수가 없어요.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부동산에서 그 새 임차인을 맞춘 다음에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빠지게 되는 거죠. 구멍이 났나? 어쨌든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사람을 똑같이 맞추면서 2년 계약을 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시 2년 계약이 되는 거죠. 중개 수수료도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계약을 깨고 중간에 나가는 건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도 기존 임차인이 내고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 얘기했고요. 지금 이제 공실이 2개인 거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인하대학교 앞에 있는, 예전에 저희가 2번째 영상인가 3번째 영상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인하대학교 앞에 있는 575짜리 빌라입니다. 그 집 같은 경우 저희가 원래 쉐어하우스로 하려고 안에를 공사를 다 하고 안에 세팅을 다 했다가 결국에는 조금 집이 작은 것 같아가지고 일반 월세로 돌려서 575로 맞췄던 집인데요. 그 집도 수익률은 정말 많이 좋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친구들이 6개월 계약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부동산 통해서 맞춘 게 아니라 피터팬의 방구하기 아시죠? 거기 통해가지고 직거래로 계약을 했었어요. 친구들이 3명에서 같이 사는데 1학기 끝나고 군대 갈 것 같다고 해서 6개월만 살면 안 되냐. 그래서 뭐 저희는 오케이 했죠. 뭐 그 수익률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요번에 임차인을 이제 다시 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쉐어하우스로 돌릴까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진 못할 것 같고 다시 575로 부동산이랑 피터팬의 방구하기 카페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 집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나가면 500에 75는 그냥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줌마한테는 그렇게 얘기는 좋습니다. 그래도 워낙 부동산 아줌마가 저희 거를 잘 맞춰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물건 3개가 이제 공실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 이제 쉐어하우스 1호점에 한 자리, 2호점에 한 자리, 이렇게 총 2자리 공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지금 제가 세를 맞춰야 되는 게 총 5군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마인드를 좀 잘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부동산에 내놓다든가 뭐 직방, 다방, 뭐 피터팬의 방구하기 이런 데 방 내놓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공실이 길어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매달 나가는 이자가 좋지는 않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집이 한 채, 두 채, 막 세 채 이럴 때는 그 하나하나가 돈이 너무 아까웠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집이 빨리 맞춰줘야지 수익이 늘어나고 그 돈으로 이자를 내고 할 텐데, 초반에는 집이 맞춰지기 전까지 경매로 낙찰을 받더라도 집이 맞춰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마이너스예요. 동호 씨랑 저랑 계속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그 한 달에 몇십만 원의 이자를 아껴보자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지금 지났죠. 지금 생각해보면 또 마음은 틀려졌어요.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게 여유가 있어졌고, 다른 집들이 공실이어도 충분히 커버될 만큼 그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건 분명히 있고, 예전에 공실이 6개월까지 간 집들도 있었어요. 집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원래 내놨던 임대가보다 더 내리게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조건, 뭐 보증금 없이 들어오면 안 되냐, 뭐 보증금을 더 낮추면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옵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세를 놓을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일반적인 세입자를 받을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집을 맞춰야 되는 게 이제 5집이나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도 따져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거 좀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게 막 공실이 너무 많아지니까 마음이 불안하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거에 이어서 이제 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뭐를 하냐면, 핸드폰 여기 옆에 잠깐 띄워드릴게요. 저는 핸드폰 그 바탕 화면에 이나대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르면 네이버에다가 그 검색어가 쳐지고 최신 일자로 해서 조회가 돼요. 블로그가. 그걸 왜 해뒀냐, 뭐 이나대 인근에 있는 그런 다른 운영자님들이 올리는 글들도 다 모니터링하고 그러려고 올려놓은 거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글을 올리는지, 지금 어떤 시기고 어떤 정보가 올라가는지, 다른 데는 뭐 임차인이 잘 맞춰졌는지 그런 거를 모니터링 합니다. 아침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매일 하기 때문에 잠깐 들어가서 5분도 안 걸리죠. 오늘은 이런 글이 올라왔구나, 오늘은 저런 글이 올라왔구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2학기 때 오픈한 그 쉐어하우스 같아요. 근데 이제 100%입니다. 뭐 제가 거기를 비하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서 강의를 받고 그렇게 그냥 오픈을 하신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 약간 나이가 드신 아주머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아파트가 동화풍립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나대 정문 쪽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쭉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동화풍립이라고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엄청 오래됐는데 평수가 엄청 크고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서 임대료가 좀 저렴하죠. 보통 얼마 정도 하냐면 2,000에 100, 120, 그러니까 2,000에 120 정도 해요. 그분들은 전대로 다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집주인들한테, 그러니까 보통 2,000에 120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줄여서 120에 맞출 수도 있고요, 뭐 100에 맞출 수도 있고 110만 원, 그러니까 100에서 120인데 보통 그냥 2,000에 110 평균적으로 그렇게 전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분들은 학생들을 8명 정도 넣습니다. 평균적으로. 방이 4개인 데가 있고 5개인 데가 있는데 화장실은 2개예요. 근데 이제 그 공간에 아파트가 40평대기는 했죠. 50평대도 있지만 학생들을 8명, 9명, 10명을 넣습니다. 뭐 3인실도 있고 4인실도 있고 뭐 2인실로만 다 꾸민 데도 있고, 뭐 각자만의 방식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10만 원에 대한 월마다 임대료를 내려고 하면 학생들한테 얼마를 뽑아야 될까요? 너무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8명, 9명을 넣으려면 기본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명 기준, 5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원 전후 정도 세팅 비용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뭐 가정가구 그런 세팅 비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8명, 9명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 투자 비용을 많이 안 들게 하려고 저렴한 거를 넣는 쉐어하우스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하대에 그 동화풍림의 아파트가 이번에도 3개인가 생겼습니다. 그치만 다 제 각각이에요. 시설에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아예 싸게 하고자 뭐 수익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늘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다 안다고. 저렴하면 처음에 신규 아파트고 새 입주기 때문에 다 맞춰질 수는 있어요. 그치만 그 다음이 문제죠. 학생들이 화장실이 2개고 8명, 9명, 10명 사는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못 느낄까요? 저는 좀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요번에 지금 올라오는 글들 보면 오늘 올라왔어요. 긴급공지라고 해서 3인실을 2인실로 바꾸겠다. 그분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3인실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마음이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분은 결정을 한 거예요. 수익을 좀 더 덜 가져가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설이 다른 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거기에 3인실 자기 수익을 위해서 다 맞추려고 하면 그게 잘 되진 않거든요. 그분 결국에 제가 보니까 6명으로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럼 6명한테 1인당 30만 원씩만 받는다 치면 180 세팅이거든요. 그럼 얼마입니까? 110만 원 임대료 내죠? 그럼 70만 원 남는 거예요. 만실일 경우에. 하지만 1인실은 30만 원보다 더 받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그런 동화풍림의 쉐어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세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번에 2학기 때 공실이 인원이 많다 보면 그만큼 공실도 많이 생겨요. 휴학하는 분들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여건 뭐 다른 데로 옮기시는 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많이 관리하는 만큼 그만큼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작게 여러 개를 하던가 크게 하나를 하면서 좀 하나로 운영을 하시던가.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소형화가 될 거거든요. 소형화가 된다는 거는 각자만의 공간을 다 좋아하지 3인실, 4인실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어쨌든 뭐 쉐어가 적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은 많고 기숙사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여건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틀려졌죠. 쉐어하우스가 많아졌고 2인실, 1인실이 있는데 굳이 3인실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른 데보다 정말 뭐 한 20만 원밖에 안 해. 그러면 거기가 채워지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분도 느꼈을 거예요. 주변 쉐어하우스들이 2인실도 지금 잘 안 나가고 있는데 본인이 3인실을 계속 추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입주자 모집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린다. 아직 지금 휴가 시즌 아직 안 끝났거든요. 휴가 시즌이 끝나면 그때 왕창 올 거예요. 왕창 연락이 오고 그 시즌에 이제 받는 거지. 지금 막 미리 받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임대료를 더 내리고 이런 할인 이벤트를 계속 더 진행을 하게 되겠죠. 저는 지금까지 이번 학기는 할인 이벤트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왜? 1학기 때 어느 정도 겪어봤기 때문에 할인 이벤트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채워질 건 다 채워지고 마지막에 정 안 채워진다면 그때 파격적으로 할인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할인해 준 거를 하지 않고 그 할인해 준 만큼 마지막에 들어올 학생한테 왕창 해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운영자님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오늘이 잠금일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전에 일 처리가 다 진행이 될 거고 저희는 따로 가지 않습니다. 어제 법무사한테 비용 다 보냈고 오늘 저희 담당 부동산 사장님이랑 만나가지고 일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사장님은 일 처리가 끝나면 기존에 거기 매도인 집에 가서 짐이 다 빠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공과금 정산을 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연락을 줄 겁니다. 공과금은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을 그 날짜로 정산을 해서 현금으로 받아서 그 돈을 이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공과금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제 오늘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 부분 말씀드렸어요. 제가 나중에 가서 짐 하나
남긴 거 없이 뭐 어떤 전화를 다시 한번 하지 않게 정말 매도인한테 그 집을 깨끗하게 다 비워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안 하면 뭐 엉뚱한 거 놓고 가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다시 전화해야 되고 결국에 일을 2번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잘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부동산 사장님 일 처리가 끝나면 저한테 전화가 올 겁니다. 아, 민우 씨 오늘 일 처리 다 했다. 그리고 지금 수수료를 붙여달라. 아, 근데 뭐 이렇게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드릴게요. 그냥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주는 돈들은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분들도 그거 알거든요. 그래야 더 좋은 물건이 생겼을 때 당연히 우선순위로 해서 더 주는 거고, 그분한테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나중에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죠.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거죠. 신뢰관계가 마음만으로는 쌓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베푸는 거, 서로의 결국은 요거죠. 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거기 신림에 쉐어하우스 운영하시는 대표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 씨랑 오늘 거기 그분 만나러 갈 것 같고요. 인터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반인데요. 일단 지금 내려가가지고 그 질문지 한번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대표님한테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쉐어하우스에 대한 질문만 하려고 했었는데 임대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무실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쪽 사무실로 구로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임대사업, 그러니까 뭐 경매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눌 것 같고요. 저희가 많이 배울 게 많겠죠. 상가도 잘 하실 것 같고 저희보다는 엄청난 고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는 자세로 정말 좋은 자리 함께 하고 오겠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런 인터뷰도 못 잡는 거였는데, 저번 주에 저희가 열심히 연락을 하고 했던 만큼 그래도 이번 주에 어떤 성과가 이루어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 사장님 만난 영상은 제가 편집을 해서 주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엄청 내리고 있거든요. 아, 근데 오늘 같은 날 진짜 막걸리에 그냥 전 같은 거 해물파전이 최고죠. 진짜 이거 오늘 요 일정만 아니었으면 회사 동료들이랑 번개 딱 쳐가지고 한 잔을 딱 하고 집에 가서 쉬면 최고 좋을 텐데, 다음에 저희 뭐 구독자님들이 많이 늘어나면 가까이 사신 분들은 비 오는 날 막걸리 한 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